계좌이체는 이제 우리 삶의 기본이 됐습니다. 생활비, 병원비, 학비까지 버튼 몇 번이면 어디서든 보낼 수 있죠. 예전처럼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당연한 거래에도 세금,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?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.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 돈거래 완전히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꼭 알아두실 내용 확인하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떤지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?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. 자녀들 취업도 어렵고 부모님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.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. 그런데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난리예요. 작년부터 2년 연속 적자가 나면서 무려 90조 원이 부족하다고 해요. 90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. 그래서 어디서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런 거래까지도 세금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.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제도까지 생겼어요. 세금 많이 거두면 공무원 개인한테도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. 세금을 더 거두면 그 돈의 5%에서 20%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한도액은 무려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.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죄가 된 세상이 되었어요. 자녀 걱정해서 도와주는 부모 마음까지 세금으로 따지다니요. 정말 서글픈 현실이에요. 더 무서운 건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패턴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. 요즘은 모든 계좌 거래를 컴퓨터가 분석해서 이상한 거래를 골라낸대요. 가족 한 50만 원 이상 송금도 감시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거든요. 세무조사 받으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10년 전 거래까지 다 뒤져본다고 해요. 이 돈은 왜 받았나요? 어디에 썼나요?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캐묻는 거죠. 몇 년 전 일인데 누가 다 기억하겠어요? 그때 제대로 설명 못하시면 바로 세금 폭탄 떨어져요. 가장 억울한 건 증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. 법원에서도 계좌이체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본다고 판결이 나왔거든요.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 맞다 하면 우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. 포상금까지 걸려 있으니 세무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정말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. 실제로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시다가 세금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부모님 연세가 80 넘으시니까 병원 다니시는 일이 많아지잖아요. 그런데 부모님 연금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하시죠. 그래서 부모님 통장으로 돈 보내드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몇 백만 원씩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가족 간 계좌이체도 나중에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.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조사할 때요. 10년치 거래를 다 뒤져보거든요. 그때 이 돈은 뭐냐 하고 물어봐요. 병원비라고 증명할 게 없으면 그냥 증여세 나와버려요.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.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다 하면 우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해야 하거든요.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증여라니 정말 억울하죠. 그럼 이제 가족 간 돈거래 완전히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계좌이체할 때 메모 남기는 거예요.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 커요. 돈 보내실 때 그냥 이체라고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병원비, 딸 결혼자금, 손주 학원비 이런 식으로 한두 글자라도 써두시면 돼요.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. 받으시는 분도 병원비 잘 받았습니다. 이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셔도 좋아요. 두 번째는 금액 크기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
얼마까지 보내도 되나요? 물어보시는데 진짜 생활비나 병원비, 교육비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문제 없어요. 월 200만 원을 보내든 300만 원을 보내든 실제로 그 용도로 쓰시기만 하면 되거든요. 다만 받은 돈을 엉뚱한 데 쓰시면 안 돼요. 생활비로 받았는데 주식이나 적금에 넣으시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봐요. 세 번째는 큰 돈 도와주실 때는 빌린다는 서류를 써두시는 거예요. 자녀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목돈 도와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간단하게라도 언제까지 갚는다. 이자는 얼마다. 이런 내용을 적어두시면 돼요. 2억 원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셔도 문제 없어요. 가족끼리 무슨 서류냐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. 네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. 1년치 생활비를 미리 몰아서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. 병원비 들 때, 학원비 낼 때,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보내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. 그래야 정말 그 용도로 썼다는 걸 증명하기 쉽거든요. 마지막으로 부양 의무 관계도 알아두세요.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인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직접 주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. 법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비 주시려면 아들, 딸 통해서 주시는 게 더 안전해요. 이 방법들만 지키시면 가족 간 돈거래 때문에 세금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어요. 가족 사랑하는 마음까지 의심받으실 필요 없거든요. 방법만 알고 하시면 충분히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계좌이체할 때 반드시 메모 남기기. 둘째, 받은 돈은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기. 셋째, 큰 돈은 빌린다는 서류 써두기. 넷째,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기.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가족 간 돈거래 때문에 세금 문제 생길 일은 정말 없어요. 사실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. 부모님 병원비 대드리고 자녀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손주들 교육비 보태드리고 이런 게 가족 아닌가요? 그런데 이런 사랑까지 세금으로 따지는 세상이 되었으니 정말 서글퍼요. 하지만 방법만 알면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.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당당하게 가족 사랑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.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. 세무조사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으니까요.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로 궁금한 것들 많이 남겨주세요. 하나하나 다 답해드릴게요. 세금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